부부관계 없는 그런 생활은 진짜 가족이고 형제지, 형제 남매지. 그게 어떻게 부부예요? 남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체성이 없는 그냥 한 인간들이 그냥 가정이라는, 남들 보기 좋은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를 만들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연은 사실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가 과연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이 됐고, 두 번째는 사실 이러한 주제를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만큼 제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과연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 또 이분의 고민을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 사실 며칠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대결합을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이들은 너무 어렵고 누군가가 정말 명쾌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갈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좋은 멘토가 있었더라면 인생을 편하게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신 A씨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A씨는 지금 41살 정도 된 아주 젊은 직장인이세요. 워킹맘이시고 또 남편도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 엘리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분은 아이를 낳은 이후로 한 번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섹스리스 부부인 거죠. 근데 41살이면 너무 젊은 나이 아니에요? 솔직히 뭐 60이다 또는 뭐 50이 넘었다 하면 우리 나이 때 정도에는 그냥 서로 부부관계 안 하고 각방 쓰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딱히 뭐 안타깝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41살이고 이제 결혼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고도 8년을 살 수 있는지. 이분의 이제 그 편지 내용은 이제 연애를 한 4년 정도 하셨는데, 연애할 때도 이제 남편분이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제 결혼하면 좀 괜찮겠지. 지금은 이렇게 잘 연애 기간 동안에 아꼈다가 결혼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나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서도 마찬가지였고 3년 동안 아이를 갖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겨우 낳는데, 아들을 낳은 이후로는 아예 이제 남편이랑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움의 원인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한테 물어보면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 쉬고 싶다, 하기 싫다, 그 얘기 그만해라. 그냥 남편은 그냥 회피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남편은 한 번도 자기를 여자로 안아주지 않고, 남편이 그 부분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너무 완벽하대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육아도 잘 도와주고, 또 뭐 가사도 뭐 요리도 해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을 아주 존중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그래, 남편이 싫다 하고 나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접고 살자라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A씨가 우연히 남편의 가방을 뒤지다가 어떤 약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니까 그 약은 이제 그 관계 직전에 그렇게 먹어서, 그러니까 무슨 바이아그라 같은 그런 약이었겠죠. 아니, 나하고는 그렇게 피곤해서 못한다, 어쨌든 안 한다고 그렇게 항상 회피를 했던 남편이 가방에서 갑자기 그럴 때 사용하는 약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여자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약이 없더래요. 이 A씨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기만을 당한 것 같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푸는 건가? 나는 뭔가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 메일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실화인가? 여자가, 아니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세상에서 그 잠자리를 거부당한 것만큼 세상이 외로울 때가 있을까요? 그 잠자리를 거부당하고 혼자 잠들 때 그 괴로움은 와 진짜 세상에 버려진 외로움보다 더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8년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여자로서 인간적으로서 저는 너무너무 A씨가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정말 다른 좋은 부분들이 그렇게 그래도 가정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또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여자에게 있어 그 부부관계, 그야말로 남녀 간의 사랑, 성생활, 이거는 사실 여자들은 그렇게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자들은 그게 그렇게 막 진짜 뭐 그거를 원하고 뭐 절정에 이르고 사실 그런 거는 여자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여자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없으면 남자가 맨날 말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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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거는 마음에 절대 와 닿지 않아요. 정말 나를 안아줄 때, 서로의 피부가 닿을 때, 그리고 손길이 닿을 때 정말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글쎄 아무리 남편을 사랑을 해도 얼마나 앞으로 50, 60, 70까지 살 수 있을까요? 사랑받지 못하면서 여자로서 정체성을 짓밟히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남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남편분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연애 때문에 30대인데 그때도 한참 막 피가 끓는 나이에 그때도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자분도 뭔가 괴로움이, 그게 이제 심리적인 괴로움이든 신체적인 괴로움이든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는 남자가 30대, 40대 때 여자 옆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남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심지어 어떤 마음의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 옆에 안 가게 되느냐. 남자들도 사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떤 말 못할 큰 고민과 또 괴로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그래도 와이프한테 얘기는 해야지. 부부 사이에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도 낳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세상에 어떤 와이프가 그럼 헤어지자 하고 당장 남편을 쫓겨낼 와이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둘이가 같이 행복하게 살 방안을 찾을 텐데 어쨌든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회피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왜 멀쩡한 여자를 평생 수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나는 하기 싫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하기 싫다라고 거부를 한다면은,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데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런 욕구를 해소한다면 그거는 인정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글쎄요, 그걸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은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그 의무이자 권리를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싱글로 살면서 자기 맘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녀가 딱 만났을 때는 정말 사회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으로 그 욕구를
해소해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을 하셔야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뭐 좀 먹어서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서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it's okay. A씨 입장에서 두 가지의 결론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냥 개무시하고 사세요.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왜? 난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떠날 용기가 아직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세요. 살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게 결코 A씨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부분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본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뭘 해도 하셔야 돼요. 그게 취미생활이든 뭐 돈을 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으셔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불행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면은 안 사시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이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남편의 가방에서 그런 약이 나왔고 그 약은 다름 아닌 정말 두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약일 수 있는 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썼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사단 낼 생각을 하시고 정말 끝장을 낼 생각을 하시고 남편을 이랑 대화를 하세요. 당신의 문제가 뭐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지 못하는 건지 그 이유를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셔야 돼요. 적어도 이유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존중을 나한테 해줘야 돼요. 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남자하고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진짜 가정 파탄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는 분명한 이혼 사유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이제 A씨라면은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도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저는 과감히 그냥 헤어지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여자로서 그 정체성을 인정받고 살아야지. 나는 그 여자로서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저 같은 경우는 비참할 것 같아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니까 정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간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치지,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요. 결론은 이제 A씨가 현명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남편분이 게이다, 그거를 그냥 얘기해요.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남자도 뭐 게이면 어때? 그냥 한평생 자기가 원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사는 거고, 그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아직 나이가 젊고 하니까 두 분의 행복을 찾아서 사시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을. 저의 조언이 과연 한국 사회 또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중년 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할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제가 정말 제 여동생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많은 의견과 생각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내준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꼭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